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옛말에 뭐 인사 유명이요 호사이피라고 하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요즘에 그게 바뀌었대요. 사람은 죽어서 영상을 남긴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처음 이제 찍는 이유는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동의보감에서 봤던 그런 그 병 있죠. 통증이라든가 질병들이 100%는 아니에요. 전부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보니까 어떤 시대 흐름이라든가 어떤 시대 정신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시기도 틀렸을 것이고 자세라든가 운동 사람의 활동량 그런 것들도 많이 틀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병도 진화하게 되고 그때 없었던 병이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학부에서 배운 그런 학문 한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참 진짜 멋있는 학문이고 좋은 학문이죠. 하지만 동의보감이라든가 옛날 서적에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지금 현대 사회하고는 좀 틀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척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척추를 우리는 보물처럼 여겨서 이 척추의 어떤 그 건강을 우리는 보물처럼 지켜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방사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방사통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은 허리부터 시작해서 무릎 또는 발목, 발까지 가는 하지 방사통이죠. 하지 방사통. 이 하지 방사통은 요추 쪽에서 당연히 오겠죠. 오고 청골.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무릎 아래까지 쭉 내려오면은 여기 흉추까지, 심지어는 흉추까지 다 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건 허리 디스크도 있겠고, 요즘 말하는 측만증, 측만증.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저한테 좀 많이 오세요. 전방근육증. 여기도 이제 플러스 이제 척추 분리증이 또 같이 오죠. 이제 분리증 있는 분들이 전방 병이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착증.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병들이 허리로 시작해서 무릎, 발목, 발까지 가는 그런 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목, 어깨, 팔, 손으로 가는 것은 이건 목 디스크죠. 목 디스크에 여기도 여러 가지 병명이 있죠. 요즘 무서운 후종인데 고라증이니 척수증이니 여러 가지 병명이 있지만 특히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머리에서 어깨 쪽에서 팔까지 내려오는, 손까지 내려오는 목 디스크의 방사통,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방사통, 허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방사통은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서, 자, 이게 왼쪽이라 생각합시다. 이게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낮은 쪽, 그러니까 골반이 낮은 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낮은 쪽으로 방사통이 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방사통은, 이 중력으로 인한 방사통은 어디로 가는 발목이나 발까지 가는 밑으로, 무릎 밑으로 가는 방사통이 많아요. 자, 또 이 목으로 인한,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팔로 내려가는 손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은 이렇게 헤드가 있으면은 경추가 있고 이제 흉추가 있는데,
보통 흉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은 오른쪽으로 방사통이 오고, 흉추가 왼쪽으로 틀어지면은 왼쪽으로 방사통이 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한 80에서 90%다. 목에서 오는, 목의 이상으로 오는 그런 방사통은 10에서 20% 정도뿐이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 중력으로 인한 그 방사통 말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골반이 내려갔다. 그런데 왼쪽으로 방사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자, 이런 경우는요, 100이면 100, 척추가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재밌죠? 이게 10에서 20%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틀어진 분들의 이 방사통은 발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주 심하면은 뭐 종아리 정도 가는데, 보통은 허리하고 이 둔부 쪽으로 이렇게 아픕니다. 통증이. 재밌어요. 가지고 이 방사통 자체가 뭐 많이 가봤자 엉덩이 쪽으로 해서 약간 무릎까지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저번에 말씀드린 80%에서 90% 아닌 10에서 20%의 방사통을 이런 구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유념하면은 이것도 참 재밌잖아요. 한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방사통 뭐 허리로 해서 발로 가는 방사통이 됐든, 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팔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이 됐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은 골반이 위로 올라가서입니다. 골반을 하향 안정화시켜 골반을 이렇게 올라가서 골반이 정상적인 골반을 이렇게 잡으시면은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척추 사이에 어떻게 보면 공간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압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눌려 가지고 이런 방사통이 됐든 통증이 됐든 저림이 됐든 뭐 시림이 됐든 터지는 그런 감각이 됐든 다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이런 방사통이 생기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염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염증, 디스크 염증이다. 근데 디스크 염증은 이렇게 초기 탁 다쳤다든가 그런 경우에 뭐 순간적인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 그런 경우 초기 증상이 염증이 있는 거지, 만성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압박에 의해서 오는 걸로 봐야 되겠죠. 물론 만성적인 염증이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해보니까 공간을 늘려주면 거의 치료가 돼요. 근데 물론 초기에는 저도 이런 교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순간적인 그런 어떤 뭐 염증이라든가 그런 근육이 완전히 긴장돼 있기 때문에 초기에 탁 부딪히거나 다쳐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 땡기면 더 아프겠죠. 아주 심하게 더 아픕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염증으로 생각하고, 만성적으로 오는 통증은 거의 염증은 없습니다. 공간만 확보해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드리기에 이 골반의 하향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1mm라도 2mm라도 내려주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이 골반의 전방경사다. 그렇죠? 또 후방경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전방경사라는 골반이 이렇게 앞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후방은 뒤로 갔다는 얘기인데, 전방경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는 나쁘지 않죠. 여기 어떻게 보면 요추 전반을 만드는 거죠. 요추 전반이 앞쪽으로 해보니까 요추가 앞쪽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일자허리 또는 요추 이게 이제 일자허리나 요추 후만을 만들어내겠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몇 추가 뒤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등이 적겠죠. 없다. 이건 이제 흉추 후만이죠. 자, 흉추가 후만되면 어떻게 돼요? 1.5이 되겠죠. 1.5이랑 거북목. 거북목.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앞으로 실제로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돼가지고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어떤 정서, 뇌의 기능, 눈의 기능, 뭐 심장의 기능, 폐의 기능들이 점차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이 되겠죠. 우울증 어떻게 뭐 어떻게 더 여러 가지 뭐 기전이 있겠지만 노인분들은 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치매가 오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케이스고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숙제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장수할 수 있고 뭐 장수보다는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삶이라는 게 정말 생각해보면 돈과 명예가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정말 가지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건강에 지켜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점화를 만들고 등을 펴고 그래서 이 머리를 한 가운데 하늘과 땅의 한 가운데 놓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메이저, 마이너.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마이너 같아요. 제 본인.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분들이 보면은 다 처음에는 이제 메이저로 갑니다. 병원, 대학병원에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수술이나 아니면 굉장히 그런 어떤 뇌에 작용하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메이저에서 치료가 됐다면 저한테 오실 필요도 없는 분들이죠. 하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 마이너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참 보면은 아주 쉽게 치료가 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병을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뭐 수술을 하셨다, 뭐 시술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저림 굉장히 좀 악화가 됐다, 또 좀 강한 약들, 뇌에 작용하는 약들을 드시고 오셨다.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 저한테 처음 그냥 그런 분들이 왔다면 정말 쉽게 잘 치료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MRI 찍자는 그냥 무슨 MRI 해가지고 여기 데려왔던 30대 초반 젊은 분은 뭐 2번에서 다 좋아졌고 2번 하니까 좋아지니까 축구를 하다가 다시 좀 아파가지고 어쨌든 약간 7번 치료해서 치료가 다 돼서 갔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좋아지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그제는 또 따님을 또 데려오셨어요. 따님도 또 여러 가지 뭐 생리통이라든가 뭐 어깨, 팔, 한강증 다 있어가지고 이제 뭐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는 뭐 독한 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술 안 했기 때문에 또 빨리 좋아질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저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허리 아픈 그 친구가 뭐 2번째가 정말 좋아가지고 그래요. 코가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뭐 이 비각계라고 하죠. 그게 이제 틀어져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된다. 뭐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렇죠. 수술할 것이 아니고 경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경추 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그냥 코가 툭 뚫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뭐 결국 계속 이제 치료하니까 뭐 끝날 때쯤은 코도 많이 좋아져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 그 친구가 코 수술 만약 했다. 제 친구가 이런 그 의사인데 그 친구가 이 코 수술 너무 잘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 코 수술을 하잖아요. 한 이틀 밤 잠도 못 자고 출혈이 생기고 그러면은 너무 귀찮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죠. 저도 몇 년 전에 그 수술하고 국회의원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약간 그 신문 기사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수술 자체가. 간단한 거 같지만 그런 어떤 위험성 또는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을 하나잖아요. 건강 하나인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이 그런 수술이라는 것들이니까 다 여기 100이면 100 다 이 치료에 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치료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죠. 여기하고 상관없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보는 견지에서는 그 레이저를 거쳐서 오신 분들은 척추가 얼어있다. 척추가 얼어있다. 얼어있다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이게 딱딱해져 있다는 거죠. 딱딱해져 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해요. 정말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하다. 여기에는 어떤 수술을 했던, 시술을 했던, 스테로이드를 넣었던, 독한 약을 먹었던, 어떻게 보면 척추뼈가, 뭐라고 할까, 딱딱해지는 거죠. 뼈골이 빠져가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또 이게 심한 통증 있잖아요. 척추 분리증, 척추 협착증, 척추 전방전이증, 뼈가 너무너무 딱딱해요. 제가 이제 표현을 얼어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얼어있는 생선을 해동시켜야 돼요. 해동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번 7번 정도 치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나중에는 7번 끝나잖아요. 그러면 왜 안 낫냐? 그래서 7번 치료하는 그 과정을 이제 환자분도 느끼시고 나도 이제 척추 어떤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내가 왜 아팠냐? 왜 아팠던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또 치료가 될 것이며 또 향후 어떤 식으로 치료의 방향을 가져갈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그 기간이 7번이지 이 딱딱하게 얼어있는 생선을 7번 만에 어떻게 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서서히 하다가 갑자기 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툭 하고 풀어지면 정말 좋은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동시킨다는 그 개념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뼈골이 빠져가지고 딱딱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번에 아니면 7번에 어떻게 뚝딱 하고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급한 마음에 또 수술도 결정하고 딱 한 번 하면 나을 것 같죠.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 모든 저는 지금 꽃이 한참 만발한데 몇 달 만에도 그냥 이 온 대지가 다 얼었잖아요. 갑자기 꽃이 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땅도 어떻게 보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서 물도 나무가 끌어올려서 어떻게 보면 수분과 영양이 충족된 상태에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 것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에 꽃이 있는데 꽃이 말라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쇠를 딱 박아가지고 어떻게 꽃을 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도 주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그러면 또 시간을 지키면서 그러면 말랐던 그런 화초가 물을 머금고 또 어떤 그 거름 기운을 받아가지고 꽃을 피우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척추를 치료함에 있어서 너무 조급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진짜 돌아가는 마음. 왜 내 몸은 정말 보물이잖아. 보물보다 더 귀하죠. 정말 귀한 거니까 내 몸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이런 척추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방사통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얘기를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잊지 마세요. 방사통. 자, 팔로 가는 방사통, 다리로 가는 방사통. 먼저 골반을 내려야만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팔로 가는 그런 방사통은 목이나 흉추의 문제로 오는 거고, 다리로 가는 것은 요추나 청골의 문제로 오는 거지만, 결국은 골반이 올라가서 척추의 공간이 적어져서 그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압박을 받는 거니까, 이 압력을 줄여주고 신경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치료의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고, 이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단식으로 좋아지잖아요. 수술을 한다고 그럼 뭐 거의 재발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그거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아시리라 믿고 이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